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보 2026년 3월 초순입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3월에도 중요한 구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물론 2월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3월 3일에 계기 월식이 벌어집니다. 일식만큼은 아니어도 월식도 상당히 중요한 구조고, 그리고 2월 중순에 이미 금한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한일식이랑 계기월식 사이, 이제 이 사이에 14일 동안이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이 몰려서 발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계기월식이에요. 3월 3일에 성립을 하고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체적으로 유효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2월 17일에 있었던 금한일식부터 3월 3일 계기월식 사이에 14일이 더 중요하더라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이때는 좀 평소에는 딱 요 정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어떤 상해나 질병, 몸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하다가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웬만하면 다치거나 병들지 말아야겠죠.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자, 그리고 이번 계기월식은 약간 희망찬 어떤 미래보다는 이거 세상이 참 만만찮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는 그런 좀 암담한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외부 영향에 무력하게 떠밀려가는 거죠. 성공을 해도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실패를 해도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외부 영향, 제도가 바뀌거나 어떤 기업이 망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 먹거리가 사라지는 좀 어이없는, 그러니까 개인이 집단이나 어떤 국가의 어떤 흐름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무력해진, 난 정말 힘없는 약간 벌레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식 월식이 다 그렇듯이 나이대 있는 어르신들이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혹은 부고가 나거나 약간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이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는 금성이 움직이면서 자주 등장하죠.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보 셰아트랑 만납니다. 셰아트가 딱 사인의 12사인의 맨 마지막 359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3월 6일 당일에 작동하는 구조고요. 이때는 좀 일이 틀어졌는데 완전 내 잘못이라 남 탓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탓할 남이 없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화나는, 화풀이를 할 수가 없어서 더 화나는 그런 어떤 감정선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약간 타조처럼 땅 밑에 머리를 박고 모른 채 하는 그런 약간 어리석은 심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금성이 쌍호궁에서 백양궁으로 이동하면서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죠. 그 상태에서 해왕성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곧 토성이랑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이에 데네브카이토스라는 항성도 같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성, 해왕성, 토성, 데네브카이토스가 한꺼번에 만나는 며칠 상관으로 그런 게 3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이게 3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 열흘 정도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백양궁에서 금성은 데트리먼트, 토성은 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성하고 토성이 회합으로 만나기에 가장 최악의 장소가 이 백양궁입니다. 근데 여기 해왕성이랑 흉성에 가까운 데네브카이토스까지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특히 의전이나 옷차림이나 예절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의 본질하고 상관없는 껍데기도 중요하죠.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어떤 그런 내가 차려야 하는 예의라든가 남한테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각 국가나 시대별로 다 다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걸려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비가 걸리면 참 그렇죠. 이게 법도 아니잖아요. 이런 의정 같은 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확한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또 풍습이나 국적이나 뭐 그런 게 성별 같은 게 다르면 약간 그 차이에 대해서 익스큐즈 되는 게 당연한 영역이기도 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걸리니까 뭐 당연히 A하고 B 모두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종류의 시비는 남들이 보기에 쓸데없을 뿐더러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소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되게 파격적인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위선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프로앤 콘이 디베이트에서 프로앤 콘이 되게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누군 하려고 그러고 누군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 줄다리기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계자가 아닌 부혜자가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건데 그 당사자들은 되게 진지하게 이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관찰하는 부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들 바쁘게 산다, 쓸데없는 걸로도 저렇게 에너지를 쓰는구나 라면서 약간 어이없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대하는 그런 태도랑 외부에서 보는 입장이랑 완전히 갈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같은 날에 화성은 포마라우트랑 만납니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화성 포마라우트는 데네브카이토스하고 또 다른 의미로 약간 위선적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질시, 반감, 알력, 약간 그런 어두운 뱃속이 시커멓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나쁜 감정을 품으면서 사람을 대해오다가 그게 어떤 계기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속에 독을 품은 상태에서 남을 속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속여지나, 사람들도 눈치가 있는데. 또 이런 어떤 어설픈 그 은폐 때문에 내가 사기를 치려다가 오히려 내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반격당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이려는 사람은 이때 속이면 안 되겠죠. 이때는 시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둘의 카운터를 맞고 내가 뻗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뉘앙스지만 공격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적으로 되게 직설적으로 표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공격성을 그냥 욕 안 먹고 내 탓 아니게 하려고 우회적으로만 표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가 이때는 도구로 작용을 해서 본인이 사회적으로 고꾸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남을 속이거나 그러지 말고 약간 진솔한 편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역행하던 수성이 목성이랑 삼각을 맺습니다. 자, 수성은 쌍어궁에서 역행하고 있고 목성도 곧 순행 정지를 앞두고 있는데 거해궁에 있죠. 자, 3월 9일에 성립을 하고 3월 5일부터 14일까지 한 열흘 정도 작동하는 구조예요. 자, 이때는 예전에 한번 리젝트 됐던 제안이나 역시나 비슷하게 거래를 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엎어졌던 그런 계약 같은 게 진짜 다시 성사될 것처럼 테이블 위에 안건으로 다시 올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기회가 와요. 정말 예고 없이 갑자기 그런 기회가 와서 이때는 당연히 빨리 움직인 놈이 이기겠지. 근데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고 급할 게 없어 보이던 사람이 이때 제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랑 그 속 사정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친다.
또 비슷하게 갑을 관계가 분명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정반대야. 겉으로 보이는 거랑 속사정이랑 진짜 의사결정권은 을 같아 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뭔가 계약을 하거나 어떤 매매를 성사를 시키려면 자기 눈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특히 자신의 약간 평소 하던 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틀 뒤에는 목성이 드디어 알 표시가 사라지죠. 역행이 끝나고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접어듭니다. 딱 4개월 만의 일이죠. 이게 3월 11일 그리고 이 목성 순행 정지는 3월 5일부터 17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번 목성 순행 정지는 시리우스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꼭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대박을 터뜨려요. 이게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코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원자재가 될 수도 있고 다들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누군가가 대박을 터뜨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확 자산 그 가격이 폭등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막 폭발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은 더 불안해지지.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겁이 나. 이래도 되는 걸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조바심 같은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조바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겠지만 이때 주변에는 어쨌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뭔가 팍팍 터질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4일에 화성이 움직이면서 북교점이랑 만나는데 이 도수가 잡성인 스카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북교점 스카트가 3월 14일에 다 만나는 거죠. 9일부터 18일까지 작동하는 구조. 역시 이것도 한 열흘 정도 가고요. 자, 이때는 IT 산업, 특히 AI 관련 분야에서 되게 엄청 혁신적인 기술이 소개돼서 와 이거 끝내주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뜻하지 않게 유탄을 맞아가지고 다른 산업계들이 엎어지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기 엔트로픽에서 오픈클로였나? 그게 나타나는 바람에 그 세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사업 관리 프로그램 그 업체가 주가가 확 떨어졌죠. 이런 식이에요.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그거에 대체될 수 있는 기존 기술을 그 점유하고 있던 그런 헤게모니는 부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게 좀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전기전자 통신 관련해서 갑자기 급작스러운 사고가 터져가지고 뭐 서버가 통째로 나간다든가 선이 끊어진다든가 뭐 혹은 뭔가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고 폭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평소에 잘 벌어지지 않을 법한 기괴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개인 차원에서는 되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젊음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밤을 막 새면서 막 그렇게 만들어냈던 성과물이 그냥 미련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가 아니고 와 잘했다 라는 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무식하게 질이 아니고 양으로 밀어붙이던 분들은 어쨌든 이 시기 주변에 그거를 써먹으면 꽤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은 움직이면서 그 알게니브, 이게 페가수스 자리 감마성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알파성이 마르카브, 베타성이 쉐아트, 그리고 감마성이 알게니브였을 거예요 아마. 알게니브도 그 형님 둘하고 다를 바 없이 화성 속성이 약간 좀 엇나가는 별들이거든. 대신 알게니브는 막내라 그런지 약간 좀 머리를 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약간 이득으로 흉산대 이득으로 돌아올 확률이 꽤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금성 알게니브는 14일에 만나고 13일부터 14일까지 작동을 하는데 이때도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더 그렇겠죠. 게다가 얼마 전에 바로 이제 목성 순행정지가 있었고 그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의 수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돈 금전이나 투자 관련으로는 3월 이 초순에는 좋은 소식들이 꽤 많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아. 그러나 금성 알게니브는 약간 좀 나르시시스트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있어. 근데 금성이 알게니브랑 만나면 그런 자기애에서 나온 여유로움 때문에 남들 보기엔 재수가 없지만 그 여유로움 때문에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런 쫓기는 듯한 판단을 안 하고 뭐 내가 한 일은 다 성공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때는 유리한 입장에 서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는 역행하는 수성이 한 걸음 더 가서 화성이랑 만나요. 화성이랑 15일에 만납니다. 쌍어궁 10도 2분에서 만나죠.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되게 비공식적인 루트로 영업이나 접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가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로 해야 도움이 돼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때 내가 영업당하는 입장에 있다면 되게 교묘하고 빠르고 약간 가벼운 언변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영업이 성공하기 좋다는 거는 내가 영업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때 중요한 계약, 특히 이 시기 전후해서 처음 나온 계약 이야기라든가 혹은 예전에 있던 특약을 살짝 바꿨다든가 문구를 살짝 바꾼 거를 이때 사인하게 되었다? 안 하는 게 좋겠죠. 충분히 한 5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재고해보고 전문가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순간 훌떡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이나믹한 게 3월 초순입니다.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6년 3월 초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